엔터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에 화두가 된 것 같아요. 네. 하이브에도 SM 뭐 이런 것들도 좋았고 최근에는 미디어 기업 전반으로 좀 우호적 분위기가 많이 확산돼 있는 것 같고 네. 그 본류를 쫓아 보면 그 미국에 넷플릭스가 있는데 네. 넷플릭스 어제 실적도 잘 나오고 뭐 분위기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넷플릭스 하면 요즘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네. 뭐더라 그거 킹덤 그 전쟁시 신전? 나오는 거 네. 이틀 뒤에 네. 이틀 뒤에요? 7월 23일에 오픈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네. 그 요새 넷플릭스의 구조를 보면 그냥 그 드라마를 다 사버리는 거죠.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일단 제작비를 지원을 해주고 오리지널이죠, 그것도. 네네. 네. 비싸게 킹덤, 사주긴 하는데 뭐 연동돼서 뭐가 수익이 더 많이 늘고 이런 건 별로 없는 거죠. 넷플릭스 측면에서요? 아니면 제작사 측면에서? 제작사 측면에서. 제작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작품에 대한 IP 라이선스를 가지고 해외에 판권을 수출하는 게 가장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이고요. 중소형 제작사들한테 좀 OTT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오리지널이나 이런 것들로 제작을 할 경우에는 제작비를 거의 100% 정도 이제 보존을 해주고 대신에 이제 그 작품에 대한 IP는 그 OTT 채널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대형 제작사 대비 좀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제작비가 부담이 되는 중소형 제작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고 옛날에 있는 비해서는 옛날에 방송국이 사줘야 되니까 팍 네, 했는데 맞아요. 넷플릭스가 근데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죠. 아신전이 나왔어. 네. 엄청 인기가 좋아. 그러면 제작사들이 확 더 좋아지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도 하반기에 지금 뭐 진출을 국내에 한다라고 하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OTT나 이런 기존의 미디어 그룹 그리고 통신 그룹까지 굉장히 대형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디어 전반적으로 좀 산업이 컨텐츠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이 좀 다양화되고 이제 경쟁자들이 치열해질수록 결국에 수혜를 입는 거는 컨텐츠 제작사 쪽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말씀드리자면 일단 중소형 제작사들이 기존의 연간 드라마를 OTT가 진출하기 전까지는 연간으로 봤을 때 많아봐야 2편, 그래서 연간 한두 편 정도 제작을 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올해 좀 연말 연초에 좀 많이 주가 상승률이 두드러졌었는데요. 그런 이유로는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의 제작 편수 라인업들을 보시면 연간으로 못해도 최소 4편에서 6편까지 좀 많이 확대가 된 상황이다. 거의 뭐 100% 이상, 뭐 퍼센트로만 보면은 이제 제작 편수가 늘어나는 상황인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큐도 늘어나는데 그 판매하는 단가 자체도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 쪽은 사실은 상반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엔터는 계속 좋을 것 같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텐트폴이라는 저희 제작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3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가는 뭐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배우를 쓰고 이제 화제작을 일으키는 것들을 텐트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텐트폴의 기대작들이 편성되는 시점이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상반기에 대부분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소형 제작사별로 미는 그런 주력 작품들은 지금 크랭크인에 좀 들어갔다. 3분기 기점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뭐 재무적이나 회계적으로 인식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편성 방송에 송출이 되는 시점에 따라서 기간을 보통은 인식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멘텀적으로는 4분기 내년 상반기 기점으로 좀 더 확대가 된다.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때 이런 OTT 진출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산업적인 기대감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점으로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A스토리랑 뭐 SBS와 같은 미디어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루 이틀 정도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이유의 배경으로는 일단은 중국 쪽이 좀 열린다 뭐 이런 썰이 이제 시장이 돌아서 좀 그와 관련된 뭐 제작사 중심으로 주가가 하루 이틀 정도 크게 반등을 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뭐 한류의 컨텐츠나 뭐 이런 수입을 허용하는 사이트는 중국의 이제 광전천국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확인을 해본 결과 지난 3월달 이후로 추가적인 정책의 업데이트는 올라오고 있지 않았고요. 카다라지 뭐. 네네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드 이후에는 사실상 한국의 컨텐츠 수출이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러한 기조가 좀 완화될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이 말을 왜 꺼냈냐면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리서치 방송을 하는 이유는 네. 아마도 며칠 내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아신전 했으니까 뭐 제작사 뭐가 좋아질 거다, 막 이런 것들 도는데 사실 실제 영향이 크진 않잖아요. 이미 다 그쵸. 이제 편성이 되는 시점, 방송에 송출이 되는 시점에는 이미 다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이전에 다 뭐 요새 뭐 시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재료 매매, 뉴스 매매 해가지고 네, 막 그런 맞아요. 뉴스 플로에 맞춰서 막 메신저 돌리고 막 그 다음 방에 돌리고 막 그래서 그때 중간적으로 막 이렇게 막 주가가 10% 20% 막 네,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이제 종목 장세다라는 명으로 하지만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저희들은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솔직한 걸 전해야 되니까 좋은 건 좋아지는 건 4분기 좋아지는 라인업을 보고 하는 건데 네, 네. 막 지금 당장 뭘 갖고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당장 이번 주에 엄청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그 아신전. 네, 뭐. 아신전이 가장 아무래도 좀 기대되는 그 김은희 작가의 라인이고 또 10월 달에 TVN에서 방영이 됩니다. 전지현 그러니까요. 주연과 이제 주지훈 씨 주연의 그 아이치라는 중국 OTT 플랫폼에 리쿰률 그치. 70%로 선판매되는 뭐 이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일단 방영이 되고 이제 케이스트 같은 경우도 아마도 4분기 이르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500억짜리 규모의 텐트폴 작품이 이제 또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거 다음에 그래서- 한번 쭉 키스는 저번에 자료로 말씀하셨고 네, 자료 네. 정리해 주시면 네. 우리 컨텐츠 경쟁력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뭐 BTS부터 해서 다 네. 그건 다 어그리하고 좋은데 네. 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스토리 하나로만 주식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OTT들이 진출을 했을 경우에 뭐 어디가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소형 제작사들 위주로 그치. 일단 수혜가 들어가고 당장에 뭐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 바로 뭐 중국으로 수출길이 열린다라고 하면 기존의 작품들을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많이 가지고 수출을 바로 해서 이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대형 제작사들 중심으로 대형 좀 더 제사가 유리하다. 어디가 있을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SBS 산업 스튜디오나 뭐 이런 쪽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요. 넷플릭스 같은 근데 넷플릭스는 경우는 근데 왜 하이저 이 말을 했냐면 네. 넷플릭스도 이제 굉장히 그 기존 것만 갖고 해서는 한계가 온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그렇죠. 네. 가입자 수 순증 뭐 이런 것만 보고는 할 수 없고 네. 새로운 사람을 나간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적을 들으면서 가장 좀 흥미로웠던 점은 뭐 제목에도 리포트 제목에도 뽑았지만 넷플릭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게임 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실적 발표 때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 출신의 뭐 게임 사업 부분에 이제 VR, AR 담당하시던 부사장을 역임하시던 뭐 이런 임원분을 또 인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넥스트 시장 MS 쉐어를 좀 아직까지는 1위입니다. 근데 디즈니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그림 3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플랫폼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V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스포티파이, 뭐 음악과 뭐 영상, 미디어 매체 뭐 이런 커머스까지 다 컨텐츠들의 붙어버리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컨텐츠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면서 앞으로의 이런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넥스트 스테이지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게임 산업을 일단 모바일로 처음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한 78개국 대상으로 일단 무료로 기존 구독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YTD로 이제 뭐 누적 기준으로 했을 때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 수는 한 2억 900만 정도 되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출범한 지 한 2년이 되진 않았지만 한 이의 절반 정도인 수준까지 따라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 자체가 뭐 미스다 뭐 이런 뉴스 기사도 많은데 미스한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의 컨센서스에 소폭 하회했고 이제 EPS 기준으로는 소폭 하회를 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소폭 상회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는 수준을 냈다. 그리고 유료 가입자 수, 스트리밍 유료 가입자 수나 뭐 이런 것들의 순증을 좀 많이 지표로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2분기가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비수기와 그리고 전년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좀 비정상적인 높아진 이제 기저효과임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회사의 가이던스를 매번 주는데 100만 명
정도가 이제 가이던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순증한 게 150만 명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로만 보면은 결코 부진한 실적은 아니다. 특히나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YOY로 한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 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용 단에서도 굉장히 좀 세이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좀 제작 컨텐츠가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의 감가상각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제작이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원가 수준에서도 좀 절감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유료 가입자 수 순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성장률 자체는 전년에 비해서는 둔화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지만 지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익이나 실적이나 마진 확보 측면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그림 이번에 보시면 이제 넷플릭스의 OP 마진을 제가 연간으로 이제 실어 놓았고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속해서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기준으로는 OP 마진이 25%까지도 올라간 상황인 거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88% 정도 늘어났다. 그리고 매출액은 한 19.4% 정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매출액의 외형 확대와 이익의 마진 확보가 가능한 그림을 경쟁자들이 치열해지는 시장과 그리고 이미 올라온 구독자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적을 꾸준히 낼 수 있다는 저력을 가지고 있음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반기에 제가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도 이런 텐트폴들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넷플릭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콘텐츠도 다각화했어요. 그래서 드라마, 영화, 뭐 예능까지 해서 콘텐츠를 다각화했고 대부분 좀 기대할 만한 작품들이 하반기에 라인업이 굉장히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분기 가이던스 유료 가입자 수를 준 거는 한 350만 명 정도로 이제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2분기 기준으로 150만 명이니까 하반기가 또 계절적으로도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작품 라인업의 모멘텀도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봤을 때는 사실은 북미 지역은 조금 빠졌습니다. 미국이랑 이제 캐나다 지역은 4만 명 정도 이제 감소를 했지만 이제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 아시아 태평양 중심으로 대부분 이제 가입자 수, 유료 가입자 수는 좀 지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아태 지역이 거의 메인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신규 유료 가입자 수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순증을 좀 견인을 했던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그래서 거의 한 60% 이상,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에이펙 지역에서 이제 신규 유료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역시나 컨텐츠 수요도 이제 한국이나 뭐 태국, 뭐 아시아 쪽, 뭐 일본 중심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컨텐츠 투자액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시아 태평양 중심의 제작사들 위주로 많이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또 하나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2분기 기준으로 일단 저희 미사용 신용 공여의 이런 한도를 좀 늘렸습니다. 기존에 이제 7.5억 달러에서 한 10억 달러까지 증대를 했었고 이런 배경의 이면에는 이제 컨텐츠 투자나 저희 신규 사업의 신성장 동력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으로 이제 유동성을 좀 더 확보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유동성을 갖추고 이런 좀 투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즈니 플러스도 뭐 하반기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제작사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짙었는데 서로 이제 경쟁이 치열합니다. 좋은 컨텐츠를 자기들의 이제 OTT에 이제 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판매 단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공격적으로 가격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들 망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성공할 순 없으니까. 그렇죠. 네. 새콤달콤이라고 그건 재밌더라고. 네, 맞아요. 봤단 말이야? 보진 않았는데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뚱뚱한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선택받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죠. 하여튼 꼭. 근데 이게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도 뭐 길게 보면 치사율이 높지 않다라는 공감대가 듣고 있고 백신을 맞으면 하여튼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줄일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게임에 좀 산업을 영역을 확장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같은 데들이 어쩌면 그 특수였잖아요. 특수. 네. 작년에
네, 그렇죠. 그 디즈니도 그렇고. 벗어나는 해 아닌가? 좀 네? 약간 그 특수는 벗어나니까. 그 효과는 점차 좀 완화될 그러니까.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대체제로 그거를 좀 해지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 확장을 저는 게임을 선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들도 이제 좀 있으면 영화관 가서를 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영화관이요. 서서히. 네.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일단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은 많이 좀 풀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이거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행도 많이 다니고 백신 접종률이 일단은 아시아권보다 훨씬 2배 이상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다 뭐 노마스크로 다니시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이나 유럽 쪽의 공항 이용률도 보시면은 좀 많이 돌았어요. 이번 여름 기점으로. 그래서 한국이나 아시아 쪽은 아직은 좀 돌기에는 좀 올해까지도 힘들어 보인다는 게 저의 의견인 거고 이제 지표나 이런 통계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네. 아신 분 딸이 와이프 친구 딸인데 아신전이요? 아니 와이프 친구 네네네. 딸이 네. 북유럽으로 교환학생 가는데 거기는 네. 마스크 안 쓴다고 네, 그러더라고. 유럽은 지금 야외에서 거의 다 노마스크. 그러니까 독감처럼 걸린 사람은 마스크 쓰고 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많이, 약간 지역별로 봤을 때 유료 가입자 수가 아시아 태평양 중심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도 약간 이거와 연계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북미 쪽이나 뭐 이런 유럽 쪽에서 좀 슬로우다운해지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리오프닝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해외 여행이나 국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리고 유럽 내에서의 여행이 좀 활발히 재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가입자 수는 유료 가입자 수의 순증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랑종 봤는데. 어떠셨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연기하는 거 봐. 지금 아니. 이 사람 내가 얘기 다 했는데 갑자기 어떠셨어요? 나 당황했어. 아니 랑정을 보겠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봤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그거 다 나는 약간 실망이 한 다들 편인 것 그러는데 같은데? 나는 고음을 좋아하거든. 고음 막 잔인하고 이런 거. 네. 막 뭐 잡아먹고 막 이런 장면 나와서 그러는데 잡아먹는다고요? 고음이랑 해서 고음을 아, 바르고 그래서 막 사람을 먹고 막 이런 장면 있는 영화들이 있어 옛날에. 나 네. 공포 영화 좋아해서 그런 것들도 옛날에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아. 고음물적 요소가 있어서 아마 약간 거부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무서워요? 생각보다 안 여배우가 무섭다. 이뻐요. 에? 그게 포인트예요. 참 와이프한테 얘기 못했는데 여배우가 정말 태국 배우인데 예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일조하겠다. 하여튼 엉뚱한 얘기 그만. 근데 사람 많았나요? 저는 뭐 그 영화 관람 객수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페이스북에 사진 올렸는데 네. 이 코로나가 걱정돼서 그 명동에 샤워대 극장이라고 좌석이 몇 개 없는 극장이 네. 있어요. 그걸 갖다가 늦게 예약을 했는데 거의 프리미엄관 아니에요? 와이프랑 저랑 네. 첫째 아들의 여자친구는 무서워서 안 본다고 그랬다고 우리랑 보겠다고 셋이서 봤는데 셋이서 봤어요. 네. 그날 극장 전체 저희 맞아. 근데 난 깜짝 놀란 게 꽤 많이 봤더라고요. 몇십만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극장도 서서히 가동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조인성 씨 주연의 또 영화가 그래요? 개봉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볼거리는 좀 더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같고. 리오프닝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숫자 나오는 게 공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나는 그쪽이 좋아 보여요. 저도. 공연, 오프라인 투어, 네. 근데 일정이 내가 하는 거는 다 연기되는 것 같던데. 일단은 오프라인 투어 엔터 쪽 말씀드리면 4단계가 올라가면서 정부의 지침은 바뀐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카페나 뭐 이런 음식점이나 뭐 이런 영업시간 제한은 바뀐 부분들이 많지만 확인 결과 이제 5,000명까지 이제 나훈아 그대로 콘서트도 했잖아요, 부산에서. 그래서. 수용하겠다 이런 지침은 이제 변함이 없고 이제 선택은 이제 각 엔터사의 뭐 기획 부분에 따라 달려 있는데 워낙에 시국인지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프라인 재개가 되면 사실 온라인도 같이 공연이 재개가 되고 더불어서 이제 MD 굿즈도 같이 올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관점 매출이 다 동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모멘텀이 되는 것들은 리오프닝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코로나 시대에도 또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태우는 쪽으로도 이쪽이 좀 마진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에서 70%까지 고 마진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으로 엔터는 플랫폼이나 컨텐츠 쪽으로 영역을 확대해가고 기존의 미디어 컨텐츠 쪽은 또 게임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가면서 기존의 수익보다 더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업체들이 찾아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영권이 맡고 있는 여행, 그다음에 그 엔터 이쪽이 내년 포트폴리오 짤 때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으니까 종목들 많이 더 뒤져보고. 네, 그래서 실적 이제 시즌 시작이 되니까 이제 리뷰하면서 더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차분하게 얘기하기가 되게 좋은데요. 뭔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웃지 말라니까. 아, 웃지 말라고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자꾸 당신이 나한테 해서 그랬잖아. 자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웃고 자꾸 이런 이미지를 갖는 것 같다 싫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은 너무 막 재밌다는 분들 계시고 근데 또 안 웃으면은 왜 안 웃냐고 막 생각하시죠. 하여튼 새콤달콤은 되게 재밌고 랑종은 고음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감동 맞을 거예요. 그 요즘 봅시다. 하여튼 저는 내일이랑 모레 주말까지는 이리온이 리서치에서는 염동찬 연구원께는 안 올라갈 거예요. 아, 네. 제가 놀러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세요? 휴가 가세요? 그냥 근처 가서 좀 조용한 데가 있다 오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세요? 여행. 서울 좀 벗어나서 있어야겠다. 머리 좀 식히고. 알겠습니다. 안진아 연구원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여러분들도 알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여러분이란 단어를 역시. 카메라 보면서 구독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근데 저 여자 누구냐고 안경 쓰고 학생. 뭘 안경 쓰는 거지? 제가 알던 안진아 연구원 맞나요? 막 약간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그래 마무리 짓시다. 함께 고민하시죠.